안녕하세요. 4월 필로소피 직원교육 시작하겠습니다. 2월, 3월 이어서 이번에는 전문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을 진행할 건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교육, 공감을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교육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리하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이유는 케어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케어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질 좋은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한국에서 넘버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질 좋은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리하원의 서비스의 특징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재활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 개개인에 맞는 자립을 위한 활동,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리하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케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직에 필요한 능력에 대해서도 2월, 3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식 기술이라는 것은 각 직종이 지식 기술이라는 것은 각 직종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개인 학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도라는 것이 가운데 있는데요. 태도는 모든 직종이 공통적으로 이 케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자로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용자분들 앞에서 또는 동료, 회사 조직 내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 모습으로 있을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행동이라고 있는데, 행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식, 기술, 태도, 이 부분, 이거를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거를 그때 그 환경, 그 사람에 맞게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문가로서 프로로서 필요한 주요한 부분은 이 행동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세 번째, 공감을 잘하는 기술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중에도 케어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공감력이라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사람은 공감력이 있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성격, 성향 부분도 있지만 공감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중에도 케어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공감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은 공감력이 있네라는 부분에 있지만 그거는 성격일까요? 성향일까요? 그것도 있지만 공감도 기술입니다. 네, 공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공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거기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고 공유하는 태도를 공감이라고 하고, 감정 이해, 감정 표현이라고 밑에도 썼는데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느끼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를 말이나 태도로 표현하고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감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교육했을 때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페이싱, 미러링이라고 해서 그 상태에 맞춘 커뮤니케이션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태에 맞춘 감정 표현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신뢰, 안심, 안정, 관계 강화라고 써 있지만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안심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상대방이 어르신들의 정신적인 안전을 느끼시면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감을 중요한 포인트는 이 네 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안에서 오늘은 좀 몸이 힘들고 피곤한다 라고 말을 하는 어르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붙여서 그럴 때는 어떠세요? 라고 그 공감을 하실 때 말씀을 드리는 방법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 안심, 안정, 관계, 강화라고 네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르신이 몸이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힘들어서 오늘 조금 움직이지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러시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때 공감 포인트로 그러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이해한다 라는 식으로 공감을 하고 안심감을 느낄 수 있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거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힘드셔서 오늘은 좀 많이 식사도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 하거나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라고 많이 감정이랑 그 상황에 공감을 표현해 드리면서 안심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관심을 표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가 필요할지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도 같이 생각하고 찾아가는 그런 행동, 태도를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기본적인 순서, 스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분의 표현이라든지 행동에도 주목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듣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한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한다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표현하면서 상대가 안심하고 마음을 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을 말로 대답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르신의 감정을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감정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고 대답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절한 행동으로 대응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어떤 행동이 효과적인지 어떤 대응이 더 효과적으로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아까도 예를 조금 드렸지만 오늘 피곤해서 움직이지 못하겠다라고 어르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하면 괜찮아요. 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비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번 주 많이 무리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공감을 어르신들 마음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조금 어떻게 편하게 쉴지 같이 생각해 볼까요? 라고 하거나 지금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피로가 회복될까요? 라고 해서 같이 생각하겠다. 같이 해보자. 라는 그런 행동,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액션에 연결되는 그런 대응을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런 순서대로 공감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기본적인 모습, 스텝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공감을 잘하는 기술 6가지 키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수성, 선입관, 동정, 수용, 감정, 공감 노동이라고 있는데 이 6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감각이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뭐지? 라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작은 마음의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밑에도 써 있지만 평소와 다르다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평소보다 뭔가 비건해 보인다라고 하거나 평소보다 조금 고민이 있게 보인다, 평소보다 표정이 조금 안 좋다, 아니면 좋다라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도 평소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파악하고 그 어르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밑에는 비언어 표현의 의미라고 있는데요. 말과 표정, 행동의 차이를 느낀다라고 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좋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표정이나 행동 아니면 신체적인 상태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전문직으로서 냉정하게 그 어르신의 말을 뿐만 아니고 다른 요소들을 파악하면서 그 어르신의 지금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감각을 키우는 것이 전문직으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에 많은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평소에 많은 관찰을 함으로써 그런 경험을 쌓여서 그 감각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는 감각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손립감이라는 부분인데요. 손립가는 거는 그냥 안 좋은 것뿐만 아닙니다.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마음 준비를 위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상황이라든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적절한 판단, 내용,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선입관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정보를 해석 선택할 때 오류가 생기거나 리스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써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선입관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위험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3가지 부분을 확인하고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선입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거나 이럴 때는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선입관을 갖고 계시면 나중에 다른
상황이 나타났을 때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본인은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모르는 상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는 부분인데요. 내가 보는 이 사람이랑 다른 선생님 볼 때 이 사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뭐 그런 상황, 그 어르신을 평소에도 관찰하고 다른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봤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봤는지,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의견을 듣거나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같은 교회는 사례 회의를 하거나 기록을 통해서 다직적 연계를 하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과 다른 생각을 아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밑에 있는 편견, 차별의 원인라고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갖거나 그런 가치관을 느끼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도 있다, 다른 생각도 있다, 다른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일반적인 인식 다양성에 대한 이해, 과도한 일반적인 인식을 어떨 때는 위험할 수도 있고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V나 유튜브, 책도 뭐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생각이나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많으니까 일부러 찾아보고 나랑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문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기 전에는 언어도 그렇지만 한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 준비를 해왔고, 일본에 있었을 때도 그 어르신이 어떤 배경에서 살아오셨는지, 그 지역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실제로 제가 경험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러 찾아보고 배우고 조금이라도 그 어르신을 이해할 수 있게 많이 공부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돈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돈종이라는 거는 뭐 공감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도 바로 썼지만 돈종은 본인의 기준, 공감은 상대방의 기준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였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내 기준이나 내 경험에 맞춰서 나오는 상상이라는 것도 알고, 상대방은 반드시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답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돈종이랑 공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로도 표현해 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종은 본인 기준, 공감은 상대방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 케어를 할 때도 돈종 같은 경우는 이 어르신 불쌍하니까 해줘야겠다라는 본인 지원하는, 케어하는 사람의 욕구,
가 강할 경우가 있고요.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방 어르신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드리는 게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그 차이를 느끼시면서 동정이 아닌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해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전문가로서 상대방이 어르신이 필요한 지원, 대응을 판단하고 공감하면서 제공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수영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난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그 사람 자체를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케어 복지 전문가로서는 그 사람을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써 있지만 장점도 단점도 그 사람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전문직에게 필수라고 썼는데 관계선을 만들 때도 어르신들 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다 느끼고 알고 계세요. 본인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어르신들도 느끼시고 그렇게 나를 정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어주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선을 만들기 위해서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드리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가치관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프로세스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라고 여기에 썼는데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르니까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고 마무리를 해버리면 이거는 공감이 아니죠. 이해를 못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같은 생각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죠. 원칙이라는 거는 사실 케어 현장에는 없다고 봅니다. 정답이 없는 게 케어라고도 하는데 정말 이 사람한테 다 정답이지만 이 어르신한테는 정답이 아닐 경우도 많고 같은 상황, 같은 케어라도 그럴 때도 많아서 그런 거를 좋다 안 좋다로 판단하는 거는 안 되고 사회복지의 규칙, 원칙 기본이기도 하는 비심판적인 태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본인 판단으로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있는데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새로운 관계선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실지를 이해하려고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수용하는 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분도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냉정적으로 그분 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 감정이라는 부분인데요. 공감이랑 감정이라는 거는 세트로 생각해야 하고요. 감정 파악을 언어와 비언어라고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실 공감할 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어르신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 감정에 맞춰서
해드리는 게 제일 공감을 해준다라고 상대방도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이 화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라고 해서 나도 조금 화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하는 표현을 해드리거나, 기뻐하실 때는 그분보다 더 기쁘다고 표현해드리는 게, 이거 제일 공감할 때, 공감이라는 거를 표현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시간과 함께 변화가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감정 간도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감정이 얼마나 간도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하고, 그때 그 감정의 흐름을 또 같이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라는 감정은 일과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일과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는 거는 지금은 화가 많이 있지만 이거 하루 종일 갈 때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 화가 왜 났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시점, 이거를 같이 기다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감정의 흐름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감정, 마이너스 감정이라고도 있는데요. 감정은 복잡합니다. 네, 사람마다 표현 방법도 다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감정을 느낄 상황도 다릅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마다 느낀 감정이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해드리고, 같은 상황이어도 사람마다 느낄 감정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하면서 그때 맞춰서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했을 때, 운동 같이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흥미있게 좋아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혼자 하고 싶은데 라고 하거나, 운동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식사도 마찬가지죠. 같은 식사 제공해드려도 이분 맛있다 좋다고 많이 드시고, 어떤 분은 맛없다, 나는 옛날에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반응하실 분도 계셔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감정에 맞게 케어를 해드리는 게 공감 케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감 노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공감을 중요하다, 공감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하고 왔는데, 전문직이라서 공감 능력도 전문성이다,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전문직 우리도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감정도 지켜줘야 하고, 전문직으로서 어르신들 케어할 때 전문직으로서 공감 능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선생님들 우리 감정도 관리하는 것이,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공감하기 힘들 때도 있죠. 공감하기 힘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케어 전문직은 감정 노동, 본인 감정 노동, 감정 피로라는 말도 요즘 많이 듣는데요. 본인 감정 컨트롤을 하는 것도 중요한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어르신 제가 케어하기에는 조금 제 마인드로는 힘들겠다. 좀 심리적으로 지금 힘들다 라고 할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동료나 상사의 말씀을 드리고 팀워크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부분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동료, 상사, 팀의 도움을 받으면서 팀워크로 이런 케어를 해결을 하고 가는 게 우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힘들 때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무 케어 서비스라는 거는 정말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심리적으로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많은 시간 이 일을 해왔지만 신체적으로 힘들어서 떠나는 동료도 많이 있었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떠난 친구들이 많이 봤습니다. 동료도 있고 후배도 있고, 그래서 심리적인 피로, 힘드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이 일을 오래오래 하는 것도 할 수 있을까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만족도 체크라는 것도 여기에 제가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선생님들께서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대상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어르신들이랑 대화 커뮤니케이션 후에 힘이 난다. 어르신들이나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 라거나 대상자와 커뮤니케이션 즐기고 있다. 라거나 그 중에 그래도 2개 정도는 맞춰주시면 이 복지 서비스, 케어 서비스를 즐겁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일은 커뮤니케이션 즐기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한테도 행복한 일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면서 이 업무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도 이 위료 그리고 복지 전문직의 심리적인 부담 커서 그것 때문에 이직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의 선생님들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그거를 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본인만의 선생님들만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지 관계선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서 어르신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본인도 상대도 소중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아사션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본인을 존중하는 부분, 본인이 감정이나 권리를 인정하고 적절하게 표현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이메시지라고 들으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부정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상대가 늦었어요 라고 하면 왜 늦었어?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왜 늦었어요? 하면서도 늦었으니까 걱정했잖아요. 저는 걱정했어요. 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이메시지라고 해서 상대방도 소중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도 타자 존중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감정,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실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iMessage를 활용하면서 솔직하고 냉정하게 본인 의견 전달하면서도 관계선을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케어 서비스를 하면 많이 가까워지니까 조금 무리한 부탁을 드린 어르신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라는 거를 확실하게 전달을 드리면서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적극적인 태도라는 것도 연결되고 있는데, 이거는 무리한 부탁은 절대 안 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고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포지티브한 그런 다음 관계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면서 감사한 표현도 하고 그런 좋게 말을 하면서 그 앞으로의 관계선을 서로 찾아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공감 표현에 대한 예시도 써봤으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감 표현을 하면 좋을지 이렇게 네 가지 있으니까, 감정을 반영한다, 이해를 표현한다, 감정을 존중한다, 긍정적인 말로 격려한다 라고 이 네 가지 공감 표현을 현장에서 또 많이 활용하면서 공감 케어라는 것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 마지막으로 오늘도 공감을 잘하는 능력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하나씩 체크를 해주시고, 어떤 부분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조금 노력 필요할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체크가 하나도 없다면 공감을 엄청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체크가 많다면 공감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스킬업 하기 위해서 체크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평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노력해 주시고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듯이 이 교육은 이번에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2월, 3월, 4월에 이렇게 해왔지만, 이 교육 내용은 실제로 어르신들 앞에서 서비스에서 반영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케어 현장에 녹아서 행동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도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생활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케어를 실현해 주시고 리하원을 더 좋은 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